기록적인 폭우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주택과 도로, 농경지 침수가 잇따랐는데 오늘 오후부터 다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오송 참사의 원인이 된 미호강과 병천천이 2년 만에 범람 위기에 놓이면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궁평이 지하차도도 통제됐습니다. 왕복 8차선인 청주 간선도로에 흙더미가 무너져 내려 교통마비가 이어졌습니다. 충북선 열차 운행도 한때 중단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충북 지역에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밤사이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며 일부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해제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다시 강한 비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효정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청주 무심천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비가 거의 내리진 않고 있지만 무심천 수위는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무심천 하상도로도 통제 중입니다. 현재 청주와 보은, 옥천, 영동 등 7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충주와 제천 등 나머지 시군에는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제부터 누적 강수량은 청주 315.6mm를 비롯해 서청주 297, 증평 274, 괴산 260.5m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폭우의 피해도 속출했는데요. 어제 충북에는 도로와 주택, 지하주차장 침수 등 100여 건이 접수됐는데 특히 극한호우가 쏟아진 청주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청주와 보은 등 4개 시군에서 151세대 주민 334명이 대피하기도 했는데요. 산사태 위험성이 높아 69세대 177명은 아직 귀가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비가 집중적으로 내렸던 청주와 증평 등 4개 시군에는 농작물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피해 면적이 축구장 158개 면적에 달하는 112.64헥타르로 잠정 집계가 됐는데요.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천 수위가 낮아지면서 오송 궁평이 지하차도는 통행이 오늘 재개됐는데요.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세월교 가운데 아직 통제 중인 곳이 남아있어 아침 출근길 통제 구간과 교통 상황을 미리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청주 팔교교와 미호강교, 환희교에는 홍수 경보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교통편 운행도 제한됐습니다. 청주공항 항공편 결항과 지연이 34편 잇따랐고 충북선 오송역에서 제천역 구간 일반 열차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충북선은 호우 사고에 대비해 감해 운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는 오늘 새벽 4시부터 비상 2단계에서 한 단계 낮춘 1단계로 대응 단계를 낮춘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오후부터는 시간당 30mm, 밤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입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만큼 산사태와 시설물 붕괴, 침수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청주 무심천에서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괴산군 문강면에서 봉고차가 인근 하천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석에 타고 있던 50대 남성과 조수석에 탄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 1명은 목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이 됐던 미호강과 병천천이 2년 만에 다시 범람 위기에 놓이면서 주민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대피 방송에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뛰어나가야 했는데요. 한편 오송 참사가 있던 궁평 2 지하차도는 일찌감치 통제됐습니다. 허지희 기자입니다. 청주 오송을 끼고 흐르는 미호강 일대. 거센 흙탕물이 다리 밑 직전까지 들어찼습니다. 2년 전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궁평 2 지하차도는 일찌감치 통제됐습니다. 멈추지 않는 비에 오전 10시 반 이후부터 차량 통행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인근 주민과 농민들은 불안한 마음에 아침부터 제방을 나오길 수차례. 거센 빗소리에 2년 전 제방이 무너졌던 악몽이 떠올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너무 불안해가지고 지금 뚝방 있는데 넘칠까 봐 온 거거든요. 오송 참사의 원인이 되었던 병천천은 이번에도 한때 범람해 일부 마을 진입로가 잠기고 교량도 통제됐습니다. 인근 고등학교와 공장 직원들은 물이 빠질 때까지 한때 고립됐습니다. 대피 방송이 이어지자 주민 80여 명이
지대가 높은 마을 회관 등으로 황급히 뛰쳐나왔습니다. 전부 여기 그냥 있는 게 못 나가요? 못 나가. 나가들 못해. 나갔다가는 큰일 날라고요. 17년도에도 그렇고 23년도에도 그렇고 이 천장까지 물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지요. 하지만 일부는 대피를 거부해 소방과 경찰이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방송을 이장님께서 몇 번을 했는데도 마을 어르신들이 대피를 안 하세요. 지금 우리 소방대원들하고 구조대원들하고 와가지고 가까우고 방문을 하면서. 김영환 지사도 이번에는 침수 우려 지역을 빠르게 돌며 선제적인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다리 원류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보다 중요한 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거니까 그걸 미리 선제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오송과 옥산 일대 시설하우스 가운데 물에 잠긴 곳이 많아 피해는 크게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아침에 와서 4시에 와가지고 저 트럭타 이런 걸 내가 집 끌어낸 거예요, 이게. 밥 먹고 왔더니 봐서 차는 건 어떻게 해. 제방을 무너뜨렸던 2년 전 폭우를 떠올리게 한 거센 비에 일대 주민들은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폭우로 토사가 유출되고 신호등이 고장나기도 하면서 어제 청주 지역에서는 교통마비가 이어졌습니다. 빗물에 흙더미가 무너져 내려 왕복 8차선 간선도로를 덮치기도 했고 충북선 열차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초 기자입니다. 왕복 8차로 도로가 온통 흙으로 뒤덮였습니다. 중장비가 흙더미를 걷어내고 차량들이 그 사이로 느릿느릿 지나갑니다.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흙더미가 쏟아지자 작업자가 길을 막고 차량들을 향해 유턴하라고 안내합니다. 흙더미는 도로 옆 사면에서 쏟아졌습니다. 취재진이 지켜보는 사이에도 빗물과 함께 계속해서 무너져 내립니다. 이곳에서 쏟아진 흙더미가 왕복 8차로 도로 반대편까지 쓸려가면서 출근길 도로가 온통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도로 위로 쏟아진 흙은 200톤 이상, 치우는 데만 7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청주 간선도로인 SK로가 완전히 막히면서 인근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토지 소유주인 청주 테크노폴리스 측은 비가 오기 전 대비를 마쳤지만 너무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리면서 흙이 무너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풀이 자라게끔 해서 다 전면 보호까지 하고 수로까지 정비를 요번에 비 대비해서 했었는데 갑자기 비가 집중호우가 오다가 보니까는 집중호우로 철도 운행도 차질을 빚으면서 충북선 오송역에서 제천역 구간 일반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기차역은 텅텅 비었고 손님을 기다리던 택시 기사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덕대고 왔더니 7시 반까지 끊긴다고 그래. 왔다가 허탕치고 가는 거지. 침수 우려에 한때 지하차도와 자동차도로 10곳의 통행이 제한됐고 청주국제공항에서도 항공편 결항과 지연 운항이 속출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다음 주 입주를 앞둔 충북도의회 신청사에도 빗물이 들어차 긴급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면서 충북도의회 신청사 내 강당 일부와 주변 도로가 물에 잠겨 배수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도의회는 우수관로와 빗물바지의 용량이 부족해 역류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시공사에 보강 공사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총 사업비 953억 원이 투입된 도의회 신청사는 오는 24일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여름 역대급 이른 폭염에 이어 이처럼 폭우가 쏟아지면서 예전과는 사뭇 다른 기후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강원도 춘천에서는 처음으로 열대과일인 바나나가 열렸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도심의 한 화단에 넓은 잎을 뽐내며 바나나 나무가 서 있습니다. 잎사귀 아래엔 아직 연글지 않은 녹색 바나나가 달렸습니다. 10개가 넘겠는데 야, 춘천에 이런 게 난다는 게 신기한 일이네요. 3년 전 관상용으로 바나나 나무를 심기 시작해 올겨울 집안에 놔뒀다 3개월 전 화단에 옮겨 심었는데 이틀 전 처음으로 바나나 열매가 맺힌 겁니다. 바나나 송이까지 보인 거는 저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강원도가 참 추운데 이렇게 바나나가 열린 게 신기하기도 하고요. 제가 들고 있는 게 일반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바나나입니다.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한 이 바나나는 손가락 한 마디 크기로 작지만 4, 5개월 뒤에는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춘천은 내륙성 기후로 겨울이 추워 열대 과일이 자라기 힘든 지역인데 처음 노지에서 바나나가 열린 건 올해 40도에 육박하는 폭염과 높은 습도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온도에 민감한 작물들이 많습니다. 강원도에 심겨지지 않고 또 아주 적게 심겨지고 있던 작물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서울 도심에서도 2년 전부터 노지 바나나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온난화로 아열대 작물 면적은 8년 전보다 10배 이상 늘었는데 아열대 기후대 비율도 기존 6.3%에서 2050년엔 55.9%로 급격히 증가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21세기 중후반에는 여름 일수가 한 173일로 현재 대비 한 1.7배 정도 증가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1년 중에 반이 여름이 되는 거게 되겠죠. 그러면 최근 30년 동안 한반도의 여름 일수는 118일로 평균 20일 증가하는 등 한반도의 아열대 기후와의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편 어민들은 뜨거워지는 바다를 걱정합니다. 특히 전복 양식장에서는 고수온 폐사를 염려하며 예년보다 2달 이상 빨리 전복을 시장에 내놓고 있는데요. 그러나 정작 소비 부진으로 서둘러 팔 곳이 없습니다. 허연주 기자입니다. 육지에서 뱃길로 1시간여 떨어진 섬마을 전복 양식장. 쏟아지는 빗 속에서 전복을 걷어올리고 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작업하기를 벌써 나흘째. 고수온 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예년보다 2달 이상 빨리 출하 작업에 나선 겁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것이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전복입니다. 고수온 폐사를 막기 위해서 어민들이 이른 출하 작업이 한창입니다. 전복은 민물에 예민해 보통 비 오는 날 작업을 자제하지만 어민들은 비가 그치고 찾아올 폭염이 더 걱정입니다. 그렇죠. 한 26도 이상이 올라가면 좀 폐사가 많이 난다고 봐야죠. 작년에도 한 60% 정도 났으니까 올해도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미리 조기 출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기 출하 가능한 어간은 그나마 나은 편. 소비 부진으로 내다 팔 곳조차 없는 어민들은 이래저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격 하락이며 날이 좋으면 고수온 걸려서 폐사하지 큰 문제죠. 이제 시작인데 정말 앞으로도 삼복터위가 한 달 이상 있을 텐데. 전남의 양식 어간은 모두 6,309곳. 지난해 71일로 최장기간 고수온특보가 발령되면서 전복과 광어, 우럭 등 어패류 2,500만 마리 이상이 폐사했습니다. 고수온특보가 지난해보다 열흘 이상 빨리 내려지면서 지자체도 양식장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고수온 대응 장비를 지금 충분히 보급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 만일에 있을 피해에 대비해서 보험 가입, 재보험 가입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고. 백신과 면역 증강제 등을 지원하는 한편 특히 양식장이 밀집해 있고 상습 피해가 발생한 해역의 양식 어민들에게는 먹이 공급 조절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연매출 30억 원 기준과 관계없이 마트나 슈퍼, 편의점이 없는 읍면 지역이라면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 소비 쿠폰 지급에 맞춰 슈퍼나 편의점이 없는 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민간 판매소가 없는 농협 농자재 판매장은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가맹점 조건이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되는데 농촌 지역은 지역화폐를 사용할 곳이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증평군이 지급한 민생안정지원금의 최대 소비처는 음식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평군이 지난 6월 말부터 군민 1인당 10만 원씩 모두 38억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 결과 소비금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3%가 음식점에서 결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전체 소비금액 가운데 한식 업종만 21%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상위 소비처로는 편의점과 정육점, 슈퍼마켓과 약국 등이 꼽혔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 광고 대행 구조를 논의하는 가운데 지역방송에 대한 속도감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공영방송 지역 MBC 노동조합 연대회의는 어제 MBC 충북에서 열린 정기회의에서 새 정부는 균형발전과 공정경제 차원에서 정부 광고대행 제도 개선 등 지역방송 활성화 의지를 밝혔다며 새 정부의 의지는 실효적이고 속도감 있는 자원으로 증명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완벽한 제도라도 지역 방송이 무너진 뒤라면 의미가 없다며 신속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